이제 선형 리스트에서의 원소 삽입입니다. 말로만 했던 거 설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코딩까지 구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상태의 배열이고 여기에다가 30을 넣는 겁니다. 그럼 30을 넣을 자리를 찾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배열을 다루는 거를 배우는 거라서 30이 들어갈 자리가 2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위치에 30이라는 값을 삽입한다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40부터 70까지는 전부 한 칸씩 뒤로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0을 50으로 옮겨 봅시다. 그럼 한 칸씩 뒤로 미루는 거니까 40을 50자리로 미루면 40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50이 있었다라는 자취는 이렇게 오버라이트 하는 순간 그냥 없어져 버리죠. 50이라는 값은 완전히 없어져요. 다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40이 있으니까 여기도 40이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가 있는 걸까요? 다시 지금 쓴 거를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옮기는데 순서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원소까지를 한 칸씩 뒤로 미루는데 뒤에 있는 원소부터 밀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70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를 이쪽으로 60이라고 바뀌고 여기 있는 원소를 이쪽으로 그러면 50이라고 바뀌죠. 이 원소를 이쪽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40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 이동이라고 쉽게 써 있지만 이 자리 이동하는 거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한 칸씩 뒤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제 소스 코드만 있고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 있는 곳에서 설명을 마저 해봅시다. 카운트라는 변수에 이 전체 원소 개수가 있다고 해봅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은 0번에서 6번까지 있으니까 카운트는 7이 될 거예요. 다음 코드에서는 뭐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카운트계의 원소를 가진 배열에서 이 위치에다가 30을 넣는 겁니다. 삽입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옮기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포문에서 i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 뿔뿔을 해야 되나요? 마이너를 해야 되나요? i 값을 이 위치부터 이 위치까지 옮기면서 자, i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즉 i가 5일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이 배열의 이름을 5라고 해봅시다. 5번 위치에 있는 것을 6번 위치로 옮겨 넣고 싶은 거죠. 5 위치에 있을 때 i 값이 그죠? 그럼 i 값을 그 다음에는 하나 줄어들여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a의 4 위치에 있는 것을 a의 5 위치에다가 넣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까지 계속합니까? a의 2번 위치에 있는 것을 쭉쭉쭉 해서 a의 2번에 있는 것을 a의 3번에다가 옮기는 거. 지금 i가 이 위치에 와서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까지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쭉 뽑아서 i를 가지고 타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5에서 시작해서 2로 갈 때까지 마이너스 시키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럼 5라는 것은 상수 5로 표현하면 안 되고 카운트라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카운트는 7이죠. 이 자리 7. 그럼 5라는 것은 카운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카운트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하죠. 지금 내가
끼워 놓고자 하는 이 숫자 2번 위치에다가 넣자고 했죠. 이 숫자는 포스라는 변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포스 위치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는이 들어가야 되죠. 포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키면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a의 i번째 원소를 a의 i 플러스 1번째 원소에 옮겨 넣는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평이에요. 지금 여기 define 한 다음에 이게 지금 폰트 때문에 약간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여기 샵 define 한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스캔F는 안 썼네요. 네, 스캔F를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이 소스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습니다. 스캔F에서 %s 같은 것을 할 때는 스캔F 언더바 s라는 함수를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MFC에서요. MFC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이고 윈도우스 프로그램 지금 MFC 말고 비주얼 C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비주얼 C에서는 스캔F 언더바 S라는 함수를 사용하게끔 스캔F 대신에 이게 시큐어를 보강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스캔F보다 보안 면에서 더 우수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사용해서 이거를 디파인을 해 놓아야 스캔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캔F 함수는 표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고 스캔F 언더바 S는 비주얼 C에서 제공하는 함수예요. 지금 우리는 표준 C 기준으로 배우고 싶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디파인 하면서 스캔F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봅시다. 소스는 평이에요. 이 배열의 개수를 10이라고 미리 디파인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10개에다가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6개만 넣었어요. 그럼 뒤에 있는 4개는 쓰레기 값인가요? 0인가요? 0이죠. 초기화를 하나라도 시키면 그 뒤에는 나머지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포스는 2번 위치에다가 넣기 위해서 포스는 2 이렇게 줬고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려놓는 거였는데 아까 잘못 눌러서 이게 열렸네요. 그냥 봅시다. 요거하고는 같은 소스예요. 여러분들이 실험하실 때는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어요. 현재의 전체 원소를 한번 뿌려보고 삽입을 한 후에 다시 전체 원소를 한번 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과정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작업하는 게 주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옮겨가면서 앞쪽에 있는 원소를 하나 뒤쪽으로 대입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 하나가 비게 됩니다. 포스 번째 자리가.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내가 넣고자 하는 항목 값을 넣으면 이제 삽입 과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쉬프트 시킨다고 해요. 쉬프트 시키고 원하는 자리에 새로운 값을 넣고 그러면 이 전체가 삽입 과정이 원소 삽입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각자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소 삭제 과정입니다. 원소 삭제도 원소 삽입과 같이 고려할 점이 똑같은 면이 있는데 다만 반대 방향으로 있어요. 봅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0이라는 것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그
삽입 과정에서 했듯이 뒤쪽에 있는 것부터 70을 60으로 옮기면 여기에 60이라는 저 정상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70으로 오버라이트 해버리면 이 값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반대로 앞에 있는 원소부터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40을 30짜리로 이동, 50을 40짜리로 이동. 여기 4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60을 이 자리로 이동해서 6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70을 60자리로 해서 70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동만, 쉬프트만 제대로 시키면 30은 아까 오버라이트 되었죠. 40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아요. 쉬프트만 쭉 시키고 보통 이럴 때는 유효한 원소 수를 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효 원소 수를. 그러면 유효 원소 수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다가 하나 줄어서 유효 원소 수가 6으로 줄어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한 자료 구조가 아니라 그냥 배열상에서 하나만 빼는 거기 때문에 유효 원소 수는 고려하지 않고 코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소스가 있습니다. 자, 아까와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거를 빼기 위해서 포스 이퀄 2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소스 좀 전에 거랑 같고 이 둘 간에도 같아요. 배열 전체를 한번 쭉 출력해 주는 것이고 포스 위치의 원소를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if문으로 뭐라고 쓸까요? if 실수죠. for i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는 i를 뿔뿔 시키면서 하나요? 마이너스 시키면서 하나요?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이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오른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i를 뿔뿔 시키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옮겨지는 이 소스 되는 원소 기준으로 i를 정해줘 봅시다. 그럼 첫 번째 i 값은 요거가 될 거예요. 40이 있는 위치. 그럼 첫 번째 i 값을 그렇다고 3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3이 아니라 무엇이 되죠? 지금 기준은 2. 요거. 포스 번째 위치를 삭제하는 거예요. 포스 번째 위치를 삭제하려고 하니까 포스 플러스 1번째 위치부터 앞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 플러스 1에서 시작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i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맨 끝에가 카운트라고 하면 맨 끝에 밸리드한 원소의 자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카운트 마이너스 1번째 자리죠. 카운트 번째 자리라는 거는 없잖아요. 카운트 마이너스 1번째 자리가 가장 끝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번째 원소를 arr에 i번째 원소를 앞으로 옮기는 것이죠. arr에 i-1번째 원소로 옮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은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형 리스트의 원소 삽입 삭제하는 것은 제가 짠 소스를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이런 쉬프트 시키는 거를 충분히 몸에 숙지하셔서 아무 때라도 이 정도 코딩은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배열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소가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예제가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배열의 구조를 나타냈죠. 첫 번째 메모리 주소가 몇 번지인지는 안 써 있지만 여기가 100번지다 라고 하면
알파라는 것이 하나의 그 알파라는 것이 시작 번지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100번지다라고 하면 알파 이퀄 100인 것입니다. 그럼 100번지에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100 플러스 4번지에 값이 있고, 100 플러스 8번지에 또 값이 있고, 12번지에 값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원소 값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러냐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보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선언한 다음에 이 네 개의 원소가 4바이트 간격으로, 지금 int, size of int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4바이트 간격으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A의 0번째의 주소를 프린트하고, A의 1번째의 주소를 프린트하고, 2번째의 주소, 3번째의 주소, 각 원소의 주소를 프린트해 보면 그 주소라는 번지수가 내가 생각하는 간격대로 늘어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소스를 만들어서 한번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출력되는 번지수를 눈으로 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늘어서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소 4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i를 가지고 각 원소를 앞에서부터 뒤로 훑어가면서 값은 몇 개를 프린트하냐면, 이거는 인덱스 값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어드레스는 하고 %u 했습니다. 그리고 i번째 원소의 주소를 %u 자리에다 줬죠. 요거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i번째라는 그 0, 1, 2, 3 가는 그 수를 여기다가 세일의 몇 번째는 뭐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원소 값을 줬죠. 그러면 0번째는 157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번지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번지수라는 것은 음수는 안 나오죠. 자료구조 앞에서 2의 보수로 인테저 값을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d라는 것은 2의 보수를 표현하는 그 출력하는 변환 문자예요. %d라는 것은. 그런데 %u는 %d하고 흡사한데 그것은 이 숫자를 2의 보수로 해석하지 않고 음수 없이 0과 양수 부분만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MSB 생각나시죠? 비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가 MSB였어요. Most Significant Bit이었는데 그것이 부호 비트로 사용됐었죠. 2의 보수에서는. 그렇지만 unsigned integer로 보면은 MSB가 켜지는 것이 특별한 의미, 뭐 부호가 바뀐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더 큰 수가 된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냥 데시말을 바이너리로 옮겨놓기만 했다라고 해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큰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주소값을 프린트할 때는 %p로 많이 써요. %p는 16진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데시말로 나오면 4씩 이렇게 28, 32, 36, 40 이렇게 4칸씩 옮겨가는 게 잘 보이니까 그래서 %u로 확인한 것 같아요. 보통은 주소값은 %p를 사용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대로 타이핑을 해놨어요. 해놓고 컨트롤, 지금 get 캐릭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컨트롤 F5 해봅니다. 예, 4개의 숫자가 나오고 72, 76, 80, 8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p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분간할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F5 하면 번지수가 6, 4 한 다음에 4에서 8 되는 거는 알겠는데 8에서 C까지가 4칸인가요? 8 다음에 9, A, B, C 이렇게 4칸입니다. C에서 0까지가 4칸인가 봅시다. C 다음에 D, E, F까지 가면 끝이죠. 다시 0 해서 4칸이에요.
그래서 16진수로 이렇게 출력했을 때도 4칸씩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16진수에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도 배열이기 때문에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모든 원소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에서 8개의 원소가 있는 것인데 이 8개의 원소가 논리적인 구조는 이러하지만 물리적인 구조상으로는 연속된 메모리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렬로 줄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처럼 늘어서 있는 8개의 원소가 어떤 순서로 일렬로 늘어설 것이냐를 정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었죠. 행우선 저장 방식이라고 해서 한 행을 먼저 다 저장한 다음에 다음 행을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렬로 펴는 이것이 행우선 저장 방식. 열우선 저장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열을 먼저 다 저장하고 그게 끝나면 다음 열, 그게 끝나면 다음 열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C 언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C 언어는 행우선 저장 방식이어서 63, 84, 140, 130 다 저장했으니까 다음 행 157, 209, 251, 312 이런 순서로 저장이 된다는 거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대로 진짜로 저장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원소의 번지수를 출력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과 열 번호만 알면 시작 주소와 행 번호, 열 번호를 알면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몇 번지에 그 원소가 있는지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다라는 계산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행우선은 이렇게 들어있고 열우선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설명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2차원, 3차원까지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거를 가보기 전에 2차원이 필요한 경우를 좀 전에 금방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볼게요. 예. 1차원 배열보다는 2차원 배열에 저장하면 더 유리한 자연스러운 경우를 봅시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노트북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도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1차 년도, 2차 년도 이렇게 쭉 하려면 이것을 2차원 배열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차원 배열에 저장해서 처음에 4개는 2016년도 거, 다음에 4개는 2017년도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2차원 배열에다 저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런 경우에 2차원 배열이 적합합니다라는 예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소스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소스상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가로로 긴 형태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원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 인덱싱을 2번 해야지 원소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PTR에 넣고 8번 수행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8번 수행합니다. 어떻게 프린트하는지 봅시다. 이 주소 값은 PTR이 지금 주소인가요? 원소 값인가요? 주소 값과 원소 값 중에 PTR은 지금 주소 값이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 그래서 주소 값인 PTR을 %U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D로는 네.
세일 모라고 해서 요거는 인덱스 값 0번째, 1번째 해가지고 7번째까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D 자리에 PTR을 간접 참조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PTR이 포인터니까 이 포인터의 간접 참조한 값이 나오겠죠. 커서가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원소가 행우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면 PTR이라는 변수가 여기 있죠. 이 변수는 이거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여기 63, 84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TR의 간접 참조라고 하는 것은 PTR이 가진 주소값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원소를 읽는 것. 이것이 포인터의 간접 참조이죠. 그래서 63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는 63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주소값, 원소값, 주소값, 원소값 이렇게 나오는데 원소 나오는 순서를 보면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행우선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주소 나오는 원소값 나오는 순서 봐요. 행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구조는 이거잖아요.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 이 구조를 생각하는 거니까 63, 84, 140, 13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렇게 하나의 행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행 159부터 3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메모리 영역인지는 여기 주소값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44, 48, 52, 56, 60 이렇게 4씩 점점 증가하면서 나오고 있죠. 요것도 요대로 타이핑해서 각자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이핑해서 실험하는 거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를 배우는 예제로 활용하시기 바래요. 내가 어떤 메모리 번지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딩 자체는 간단하니까 여기서 코딩하는 것 플러스 아이디어를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래요.